연대는 근데 예측이 안 돼요. 이제 이게 연대를 이번에 입결을 본인이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점수의 변별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 준비가 오히려 정말로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나. 실기 준비만큼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대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년이랑 조금 연대 입결이 좀 다르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연대 면접에서 이제 한 5점에서 뭐 최대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되게 그냥 평이하게 나오고 정말 우리가 시켜보면 특별하게 말 잘하는 몇몇의 친구들만 혜택을 보는 느낌이었었다면 이번에는 면접에서의 세부적인 점수 차별화가 아주 극심하게 발생을 하면서 좀 면접에 의한 당락의 그 파괴력이 실기와 거의 1대1 정도로 매칭이 되는 그래서 575점대 불합격자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좀 신기한 입시가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초에 방송을 찍었을 때 네. 이제 뭐 한국사를 반영했나 안 했나 이런 논란도 있었었고 네. 점수가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이랬던 부분에서 저희가 면접이라는 부분의 변별력이 최소한 5에서 10점 정도가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커트라인 찾기가 굉장히 어렵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면접이라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비슷하다면 진짜 정말 좀 높았지 않나. 연대가 상각 외로 그렇죠. 굉장히 높게. 네, 작년에는 비슷하게 결과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점수가 빠졌는데도 작년에 580점 정도가 이제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는 점수였다면 올해도 역시 580점이 넘어가는 친구들만 안정적으로 붙었고 그렇죠. 575점대에서부터는 지금 면접에서 변별력이 있어서 거기서 떨어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비 순서가 점수랑 맞지가 안 맞아요. 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면접이란 변별력이 많이 차지했을 거예요. 그냥 본인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본인 스스로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을 제가 또 준비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 많이 나는데 너무 많이 나고. 근데 이게 지금 좀 아이러니한 게 이게 준비를 시킨다고 되는 건가? 그렇죠. 이 학업 능력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회라든지 이런 좀 뭐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연대 체계를 목표하는 친구들은 좀 남들 앞에서 이게 좀 이야기를 하는 능력 자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학과,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교직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면접에서 진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접이 저희도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네네. 제가 뭐 학교에서도 면접 평가를 해보기도 했지만 이 면접의 변별력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던데 이 차이가 확실하게 뒀다라는 거는 어떤 뭔가의 포인트가 연대인으로서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진짜 변별력이 됐는지 한 번쯤 진짜 뭐 연대에다가 요청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어떤 변별력이 있는지. 근데 올해는 좀 특이한 게 면접 질문 자체가 사범 계열 면접 형태로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예년에는 좀 반대 성향으로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쵸. 교사가 안 된다면 어떤 직업을 왜 하고 싶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물어봤었는데 올해는 이제 교직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면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연대가 논술에서의 지문 유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외부 감사라든지 이런 게 좀 타이트하게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이 재량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완전 그 세부 규정에 의해서 아주 좀 디테일하게 채점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면접의 변별력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그냥 ABC에 그냥 뭉뚱그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발화자의 태도와 뭐 말의 속도나 제스처 자신감 이런 부분까지도 반영이 됐을 법.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까락 형태의 약간 면접에서의 점수가 확 깎이는 그런 양상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좀 정보를 더 입수해서 어떤 식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비율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송을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시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회고를 해보면 그 이제 뭐 서울대 입결은 저희가 당초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랑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733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736
6까지도 지금 예비가 통과됐어요. 네네. 6까지 네. 합격을 한 걸로, 6대까지 붙은 걸로 봐서, 네. 그래서 커트라인이 한 3점 정도 올라갔었는데, 올라갔는데, 그 정도까지 맞춘다라는 건 솔직히 좀 그렇죠.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변별력이 플러스에서 4탐에서 우리가-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좀 나지 않았나 음.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험생들이 사실 이제 저희 체대장을 이렇게 좀 스카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3점이 커트라인으로 발표를 하니까 그거보다 조금씩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커트라인이 상승되는 네. 그런 현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눈 높게 발표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래서 정확하게 위해서. 좀 찾기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고 표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서울대 연고대 이번에 보면서 정말 그 각각의 학교마다 특징이 맞도록 처음부터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서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그다음에 면접이면 면접, 뭐 이런 것들까지도 명확하게 자기가 포커싱을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해구나.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내가 연대를 가고 싶다. 애들 뭐 100명한테 물어보면 연대가 좋아, 고대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연대를 더 좋아해요. 신촌에 있으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대 고대도 많이 좋아합니다. 네. 저는 고대가 더 좋다고 그래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개인의 선호도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합격의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선택에 맡기는 게 좋다.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것도 모의 면접을 해보고 아이가 면접에 대해서 충분히 재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연대 체육과 같은 경우 과감하게 버리는 카드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상담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저는 네. 실기 테스트해서 음. 연대반을 넣을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면접까지도 추가적인 게 들어가야지 되지 네. 않을까. 그렇죠. 상당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연대다, 뭐 탐구를 잘하면 고대다 이런 논리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예 발화자의 태도와 생각까지도 조금 우리가 염두를 해서 연대를 쓸지 고대를 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년도 입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